안녕하세요. 이상큐브2 채널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미 해군의 제럴드 알 포드 항모에 관한 소식입니다. 미 해군의 마이크 길디 작전부장은 네이비 리그가 8월에 실시하는 방위 전시회인 시에어스페이스 2021의 사전 온라인 행사에 등장하여 최신의 제럴드 알 포드 항모가 뼈아픈 실수를 했다고 시인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제럴드 알 포드급 항모는 이미츠급 항모와 비교하여 비행 갑판 및 발전 능력이 확장되었으며 구식의 항공기 이착륙 지원 시스템을 쇄신하였고 경납고 및 탄약고에서 항공기 및 무기를 비행데크로 이동시키는 경로를 합리화했으며 본격적인 자동화 기술 도입 등 참신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여러 실려 2018년에 미 해군의 차세대 항모로 화려하게 데뷔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럴드 알 포드 항모는 미 해군에 인도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 실전 배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함재기 이륙을 지원하는 전자식 캐터펄트와 함재기의 착륙을 지원하는 신형 착함 제동장치, 함내에서 탄약류 이송에 사용되는 전자식 무기 운반용 엘리베이터 같은 신기술이 설계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격 배치가 크게 늦어지고 있는 제럴드 알 포드의 건조 비용은 13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이는 당초 예상 금액인 100억 달러를 30억 달러 초과한 것이어서 미국의 정치권과 미 의회의 비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럴드 알 포드 항모의 실패를 미 해군의 관계자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네이비 리그가 8월에 실시하는 방위 전시회인 시에어스페이스 2021의 사전 온라인 행사에 등장한 마이크 길디 작전부장은 포드급 항공모함에 23개의 새로운 기술을 주입한 것은 해군에 반복할 수 없는 과오였다고 밝혔으며 향후 플랫폼 개발에 있어서 신기술 도입은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한 척에 추가할 새로운 기술은 2개까지가 적당하며 그것도 사전의 지상 테스트를 철저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포드급 항모의 뼈아픈 실패에 질린 미 해군은 52척의 연안 전투함을 건조하는 차세대 호위함 건조 사업에서는 앞으로 채택될 장비나 새로운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새로운 지상시설을 건설하였으며 이 지상시설에서는 새롭게 건조되는 차세대 호위함이 설계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호위함 건조 사업에서는 포드급 항모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미 해군의 이러한 함정기술 검증시설은 미 해군의 필요에 의한 시설이 아니라 미 의회가 명령한 것이어서 미 해군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미국의 차세대 호위함 건조 사업은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공동 개발하여 건조한 FREMM급 호위함을 베이스로 건조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차세대 호위함의 추진기관은 FREMM 호위함에 탑재된 디젤 전기 가스 터빈 복합 추진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며 당초에는 FREMM 호위함에 탑재된 디젤 전기 가스 터빈 복합 추진 방식이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아서 미 해군은 차세대 호위함에도 FREMM 호위함에 탑재된 디젤 전기 가스터빈 복합 추진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 의회는 예상 밖의 리스크를 배제하기 위해 미 해군이 지금까지 취급한 적이 없었던 디젤 전기 가스터빈 복합 추진 방식을 지상시험 시설에서 검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 의회의 이러한 명령에 미 해군은 차세대 호위함의 검증에 들어갔으며 이러한 것을 보면 포드급 항모의 실패를 살려 신중한 접근법을 실천하고 있는 것은 미 해군이 아니라 미 의회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소식은 그리스 공군 소식입니다. 터키와 심각한 군사 대립에 직면하고 있는 그리스가 프랑스로부터 그동안 갈망하던 나팔 전투기를 인도받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동지 중에 배타적 경제 수용 문제로 터키와 심각한 군사적 갈등을 겪고 있는 그리스는 프랑스에서 나팔 전투기 18대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그리스에 인도된 기체는 프랑스 공군이 운용하던 복자형 라팔비이며 그리스는 매달 한 대 도입 형태로 프랑스로부터 중고 라팔을 인도받게 되었으며 2022년에는 최신의 F3 사양의 라팔 6대를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다소의 최고 경영자인 에릭 트라피의 CEO는 그리스에서 라팔은 전략적인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며 그리스가 지역 강국으로서의 지위나 리더십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가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자 터키도 라팔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터키는 그리스가 도입하는 라팔을 연구하기 위해 터키 내 공군기지의 36대의 카타르 공군 전투기의 주둔을 최대 5년간 인정하는 협정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카타르 공군은 터키 공군기지의 라팔 전투기 12대와 미라지 2009대 그리고 C-17A 4대를 파견할 예정입니다. 즉 터키는 카타르 공군의 라팔 전투기와 일상적인 훈련을 통해 어떻게 싸우는지를 차분히 연구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잠시 터키 공군의 상황에 대해 언급해보자면 터키는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 S-400 도입의 영향으로 미국으로부터 F-35A의 도입이 저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터키는 현재 개발 중인 5세대 전투기 TFX가 실용화될 때까지
F-16CD로 연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으며 그리스가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의 도입으로 현재 에게 해상공의 우위는 그리스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터키는 자국에서 개발한 에이사 레이더와 자체 전자전장치를 F-16CD에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데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라팔을 연구해 F-16CD와 교전할 때 효과적인 전투 방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즉, 라팔을 보유하지 않은 터키가 이를 실천하려면 라팔을 보유한 국가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6월 21일 터키 공군에서 주최한 안탈리 2021 훈련에 카타르 공군의 라팔이 참가했기 때문에 터키 공군 조종사들은 라팔과 맞설 소중한 기회를 얻었지만 단지 며칠간의 연습으로 라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었으며 이번 훈련에 대해 그리스 측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터키 정부가 카타르와 체결한 새로운 군사협정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상황이 급변하였고 그리스 언론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언론들은 라팔 도입이 가져올 질적 우위성이 사전에 연구될 것을 우려해 협정이 승인될 경우 그리스는 터키와 카타르의 공동훈련이 가져올 효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는 터키 공군 조종사들이 라팔 전투기와의 전쟁에 익숙해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 측이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이 마땅치 않아 미국과의 논의가 중단된 F-35A 도입을 서두르는 것밖에 딱히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최근 국방 예산을 증액해 군의 현대화를 추진 중인 그리스가 F-35A를 서둘러 도입할 만한 여유가 남아있는 것은 분명치 않지만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에게의 상공의 우위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터키는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용케도 절묘한 대비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에게 해상공의 항공 우위가 터키와 그리스 어느 쪽으로 기울지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의 TOC-바이의 도입을 위해 해외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TOC-바이를 도입할 것이라는 소식은 7월 20일에 이상튜브에서 올렸으니 자세한 소식을 알고 싶은 분들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제인스는 지난 7월 21일에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TOC-바이 추가 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줄 해외 금융기관을 물색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TOC-바이 추가 도입을 위해 대체 어느 나라의 금융기관을 알아보고 있는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에서 도입한 TOC-바이 전력의 재고를 위해 15대의 TOC-바이를 21대로 늘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며 한국의 카이와 각종 지원과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약 2,700억 원에 이르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12월 16일까지 인도네시아가 선금을 한국 측에 지불해야 합니다. 이 자금은 인도네시아 국방 예산에서 지출하되 나머지는 해외 금융기관의 융자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제3국에 무기를 수출하려는 경우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의 정부가 거래 대금에 상응하는 채무 보장을 발행해 자국의 금융기관에 융자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여 무기의 수출과 대출 안건을 묶어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인도네시아가 잠수함 추가 도입을 결정하면서 도입 비용 11억 달러의 85%를 한국 정부가 빌려주는 좋은 조건을 제공했지만 인도네시아는 설정된 선금을 보내지 않아 계약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 측이 TOC-바이 추가 도입에 필요한 대출을 제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인도네시아는 자력으로 TOC-바이 추가 도입에 필요한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을 찾아야 한다는 뜻인데 과연 인도네시아가 TOC-바이 추가 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12월 말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2 채널이었습니다.